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잠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또 요즘 핫한 김치코인, 알트코인들에 관한 코멘트들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코인은 한 번 터지면 인생 역전, 100원 동전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메타디움과 휴먼스케이프, LSTP까지 분석해드릴 텐데요. 잠시 뒤에 제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 지표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신 지표들로 조금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연말 상승장을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보다 시세 분출이 되지 않고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시고 또 좀 고구마 장생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또 김치코인, 알트코인들의 활약이 좀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비트코인의 시세를 그래도 좀 시장에서 파악을 한 이후에 또 알트코인 투자에 참고를 하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넷플로우 차트라는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넷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 넷플로우 차트는 크립토컨트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온체인 데이터이고요. 최근 데이터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차트이거든요. 지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지표인데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검은색 점이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이 입금량 빼기 이제 출금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뭐 거래소 내 입금량과 출금량에 관해서 늘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린 이유는 이제 출금량이 많고 또 입금량이 많은 것들이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 넷플로우 차트는 여러분들이 입금량을 따로 보시거나 출금량을 따로 보실 필요가 없이 입금량 빼기 출금량의 값을 나눈 그러한 값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이제 수급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시기 쉽도록 기준선 하나를 그어놨습니다. 이 0이라는 기준선이 이 넷플로우 차트를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고요. 입금량 빼기 출금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 입금량이 많게 되면은 시장에서 가격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출금량이 많게 되면 공급 쇼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차트이고요. 계속 거듭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크립토컨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도 꼭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온체인 지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가지고 나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0이라는 기준선을 그어놨고요. 그 0이라는 기준선으로 아래 값을 가지게 되면은 출금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또 외부 지갑으로 옮기는 그런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공급 쇼크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솟아 있을수록 입금량이 많은 겁니다. 이제는 매도를 하려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차트가 올해 이제 좀 불장, 최근까지 우리가 최고점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 직전까지의 또 어제까지의 딱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가격 상승이 있기 전에 넷플로우 차트에서 먼저 이러한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줬습니다. 먼저 넷플로우 차트에서 굉장한 값으로 이제 출금량이 많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보여졌고 그리고 나서 가격 하락, 첫 번째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약간 주춤하는가 싶더니 넷플로우 차트상에서 또 한 번의 신호를 줬습니다. 굉장히 또 출금량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비트코인의 큰 물량을 외부 지갑으로 옮기는 그러한 비율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렇게 가격 증폭이 일어났는데 이처럼 넷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세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저랑 이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그렇다면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0보다 값이 큰 값으로 오게 되면은 입금량이 많은 거다. 시장에서 이제 입금량이 많은 거다. 결과적인 입금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출금이 얼마가 됐고 입금이 얼마가 됐고가 아니라 입금량 빼기 출금량이기 때문에 값이 0보다 크면은 입금량이 더 많은 시장에 지금 어찌 보면은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0보다 값이 작으면은 출금량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쇼크로 인해서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정리를 좀 쉽게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최근의 지표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표를 한번 봤더니 최근에 사실 바로 제가 빨간 박스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우리가 최고점을 찍었던 그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던 부분인데 그때도 이제 넷플로우 차트에서는 좀 먼저 신호를 줬습니다. 굉장히 출금량이 많아지는 형태로 넷플로우 차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조정을 하다가 살짝 반등을 했잖아요. 그 반등을 하기 바로 직전에 넷플로우 차트에서는 또 출금량이 많아지는 그런 신호를 줬었는데 가장 최근 즉 어제까지의 또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지금 입금량이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상승을 좀 예측을 당장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로 보시기 쉽도록 표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입금량이 점차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고 이러다가도 또 출금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당장은 넷플로우 차트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그 부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추이는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크립토컨트 사이트 넷플로우 차트 찾으셔서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면서 시장을 같이 예측해보는 그런 적극적인 또 투자를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넷플로우 차트는 여기서 또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넷플로우 차트상에서 지금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립토컨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더리움 넷플로우 차트도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 네, 특별히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 이더리움도 최근에 같이 좀 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네. 이더리움 넷플로우 차트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넷플로우 차트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무료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차트를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이더리움 넷플로우 차트를 그럼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더리움 넷플로우 차트를 또 예측하는 방법은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 차트를 함께 보실 수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역시나 보시기 쉽도록 빨간 색깔의 0이라는 기준점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은 원리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넷플로우 차트에서 이제 입금량이 많아질 때는 가격 하락, 그리고 최근에는 이더리움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넷플로우 차트가 좀 하방으로 많이 뻗어 있는, 하방으로 그래프가 많이 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출금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공급 쇼크로 인해서 가격이 쭉 상승을 했던 건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넷플로우 차트에서 좀 대량 출금이 발견이 됐는데 사실 이 양이 너무나 커서 이제 어느 거래소에서 이렇게 큰 대량 출금이 일어났나, 그리고 사실 이게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좀 추적을 계속해서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러한 출금량을 데이터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하는데 이 한 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좀 대량 출금이 일어난 게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이렇게 대량 출금을 이렇게 많은 양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그래프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상 최저치로 뽑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금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는 이더리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증폭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최근에 주의 깊게 봤는데 어떤 한 거래소에서 이렇게 많은
많은 출금량이 뽑아져 나왔는데 사실 정확한 출처라든지 정확하게 신뢰할 만한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되려 며칠 뒤에 이더리움 거래소로 30만 개의 유입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누가 장난을 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량 출금이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나고 또 바로 어제 대량 입금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개가 이제 이더리움 거래소에 입금이 됐다. 거래소에 이더리움의 물량 30만 개가 좀 갑자기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30만 개라는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지금은 조금 놓고 봐야 하는 시점이 온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입금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유입이 되고 있는 게 현 시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을 조금 봐야 하거든요. 아까 비트코인에서 네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렸었던 그 수치보다 지금 이더리움의 유입 수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좀 단기 조정을 봐야 할 그런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왔고, 그런데 이제 단기 조정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은 사실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더리움의 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도 찾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게 이더리움 소각량이에요. 소각량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더리움 공급량은 꾸준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 8월달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96만 개 정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금량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또 반감기가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공급 자체가 이렇게 소각이 많이 돼버리면은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6만 개, 얼마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100만 개까지 소각이 되게 되는데 이 금액이 한화로는 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아니라 달러로 5조 달러이니까 한화로 하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각 속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처럼 네플로우 차트상에는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역시나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까지도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온체인 데이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별히 또 이더리움 네플로우 차트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핫코인은 한방 터지면 인생 역전, 100원 동전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코인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휴먼스케이프와 메타디움, STP입니다. 먼저 메타디움부터 보겠습니다. 메타디움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NFT 계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메타디움의 NFT 서비스는 메타파이라고 불리는데요. 메타파이는 메타디움 기반으로 NFT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디움은 매일경제 등 8개 회사와 블록 생성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부터 메타이기 때문에 NFT 코인들의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먼스케이프입니다. 과연 휴먼스케이프가 카카오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요즘 가장 큰 화제가 모으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휴먼스케이프와 기술 협력을 위해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지만 인수 검토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카카오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에 150억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TP입니다. STP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 사이드 체인인 벌스 네트워크를 출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TP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다오에 최적화된 레이어 2 사이드 체인 벌스 네트워크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다오와 뎁을 위한 검열 저항, 그리고 프론트러닝 저항, 그리고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앞으로의 설명입니다. STP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블록체인인 키스토어 D앱에 공식적으로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주들이 뜨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암호화폐의 숨은 소수점의 심리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7,100만 원 하는 이 비트코인이 2배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277원짜리 도지코인이 500원 가는 건 비교적 좀 쉽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0.0004개 사볼까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보다는 좀
그 금액이 낮은 코인들을 사는 게 좀 더 심리적인 부담도 덜하다는 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떨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중순 이후로 12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도지코인은 230억 원대에서 280원대로 약 20%가량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3만 원을 투자한다면 똑같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살 게 아니라면 정말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해야 되는지 더 분석을 면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타디움과 휴먼스케이프, STP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또 코코샤이님이 특히 더 유망하게 보는 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그러면은 네. 이제 앵커님은 그럼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하시나요? 비트와 이더는 기본이고 플러스 네. 알파로 많이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것 상당히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소수점의 심리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더와 비트가 이제 무겁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초기 투자자분들이 아닌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큰 수익을 내겠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제가 관심이 있고 유망하다고 보다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할 코인으로 이제 휴먼스케이프를 조금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고점에서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1,200원 부근에서 물리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휴먼스케이프라고 하면은 그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망은 상당히 좁습니다. 굉장히 조사를 철저하게 한번 해봤고요. 블록체인 기술 위에 이제 어떤 의료 관련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원격 의료 시대, 지금 시대, 미래 먹거리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어떤 투자 소식들도 들려오는 거고 투자처를 한번 봤더니 투자 유지가 벌써 200억 원이 넘어갔는데 그 안에는 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KB증권에서도 투자가 들어갔고요. GC 녹십자라는 우리나라의 좀 큰 제약바이오주에서도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전망은 상당히 높은데 이 기업은요 사실 주식으로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코인으로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 코인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악재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게 지금 초기 어드바이저들의 물량이 풀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떤 시각에서는 가격을 일부러 올리고 이 12월 달에 이 유통 물량을 푸는 게 아니냐 그러한 어찌 보면 음모론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금 좀 물리신 분들께서는 이게 사실 한 번 정도는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의 인수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조금 조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신규 투자는 조금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업 자체의 가치는 있지만은 지금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급등락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언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유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